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음 버튼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리되는 걸로 사용을 했었고요. 자, 이번에 할 내용은 바로 이전 버튼이죠. 이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리되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이거는 이 정도면 되겠죠? 자, 해당 HTML 문서를 열어줄 거고요. 슬라이드 에리어, 자, 두 번째 거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서, 자, 템플릿 문서는 에리어 2, 자,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연관되어 있는 JS 문서는 그냥 디스트에다 제가 넣었었죠. 디스트에 있는 에리어 002였나요? 자, 요 아이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순서대로 쭈루루 훑어가게 어싱크를 기준으로 사용하게 했고요. 다음 버튼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로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전 버튼을 클릭하는 내용을 쓸 건데요. 여기 62번째 라인에 보시면 이전 버튼 클릭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전 버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상황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다음 버튼은 위쪽에 있는 시나리오 2에 대한 내용으로 쭉 훑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럼 이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시나리오 하나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바로 밑에다가 쓸게요, 그냥. 자, 시나리오 3는 자, 가로형 슬라이드 형태를 자, 세팅인데 위에 거는 다음 버튼이고요. 밑에 거는 이전 버튼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다 바뀔 건 없을 거예요.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UL이 현재 위치에서 애초에 이동하는 개념 자체를 자, 왼쪽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으로 100%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오른쪽이라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얘는 실제로는 플러스의 개념이죠. 플러스라고 해서 진짜 플러스 쓰시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어폐가 좀 있어요. 왜? 여기가 플러스가 된 게 아니라 사실 마이너스 그대로예요. 왜? 요 i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값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알고 계세요? 결과만 그렇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 기능에서 반복 수행을 쭉 할 거고요. 애니메이션 이동하는 거 똑같이 될 거고요. 원본 이미지에서 마지막 위치했을 때가 아니라 원본 이미지가 처음 요소에 위치했을 때, 맨 처음에 있는 광고 여기 있는 1번에 위치했을 때, 자, 복제된 곳으로 점프 이동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이동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이동하게 된 다음에, 자, 복제된 요소로, 복제 원본이죠. 복제된 원본 요소로 점프 해서 이동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 번 반복 클릭 시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뭐 이미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할 거고요. 자, 이때 들어가는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팁 1이고요. 그 다음에 3-6번은 팁 9입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자, 3이네요. 위에 것도 다 2인데 제가 잘못 쓴 거군요. 팁 2. 자,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움직이는
기준이 되는 변수는 공통 변수를 통해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하는 변수도 공통 변수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 카운트하고 뭐 이동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여기는 퍼미션이라고 하는 두 개의 옵션은, 이 변수는 다음 버튼을 클릭하는 거랑 이전 버튼을 클릭하는 거 둘 다 똑같은 작용을 하는 아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새로운 아이를 갖다가 쓰시면은 둘은 다른 변수를 먹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이상하게 갈 거예요. 즉, 제가 다음 버튼 눌렀을 때 0이 1이 됐다면 이전 버튼 되면 1에서 다시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슬라이드 카운트라고 하는 아이에서 그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 변수라는 요 개념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 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이전 버튼을 클릭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이전 버튼 클릭으로 가서, 자, 저는 슬라이드 프리뷰를 add event listener 하고요. 클릭합니다. 당연히 이벤트가 발생을 할 거겠죠. 자, 화살표 함수가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펑션으로 썼다가 바꾸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전 버튼을 클릭했다면, 클릭했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 prevent default 사전에 수행되는 기능은 제거해라. 이 아이가 버튼이든 A든 그 역할이 하는 것들은 하지 말고 스탠바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콘솔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연관지어서 사용할 거고요. 자, 그때 기능을,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먼저 써도 관계없지 않을까 싶으니까 저는 클릭을 했을 때 움직이는 것에 대한 권한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풀기 전까지는 강제로 권한을 안 주게끔 막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써주면, 권한 부여는 끝났죠. 체크. 자, 콘솔 로그를 통해서 권한 부여 해준 다음에,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땅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동작하지 않습니다. 다음 버튼 눌렀을 때는 뭔가 움직여 준 다음에 다시 누르면 동작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애초에 권한을 들어왔다가 풀어준 상태, 막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자, 헷갈리시면 요거 빼고 할까요? 자, 일단 오케이. 자,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전 버튼 클릭으로 바로 진행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1번부터 진행을 해버리면 요 이전 거 움직이는 거 다음에 저 끝으로 가는 것부터 해야 되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살짝 존재합니다. 그러니 한 2나 3에서부터 클릭하는 거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슬라이드 카운트를 옮겨주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진 않아요. 괜히 여기서만 이렇게 많이 가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하나 넘겼다가 이전으로 누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하려면 이제 권한을 조금 더 많이 줘야 돼서, 자, 클릭을 먼저 할 거고요. 클릭을 했을 때 뭐 먼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게 만들 거예요.
자, 위쪽에 보면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 슬라이드 카운트라는 값 보이시죠? 슬라이드 카운트라는 값을 다음 버튼 누를 때 클릭해서 1을 더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전으로 할 거니까 빼는 거죠.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공통 변수 슬라이드 카운트를 0이었는데, 아이고, 잘못 썼네요. 자, 슬라이드 카운트를 마이너스는 1 뺄 거예요. 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슬라이드 카운트 값이 몇이 나오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다음 눌러서 여기서 1이 됐겠죠? 다시 눌러주면 0이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마이너스 1, 더 누르면 마이너스 2. 순서대로 움직이겠죠. 자, 움직이는 거 파악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 위에서 지금 움직이는 값이 누구냐면 UL 스타일. 이 UL 스타일이 누구냐면요. 마우스 갖다 대보면 컨스트 UL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쭉 올라가서 보면 너무 많이 갔나요? 여기 있네요. EL 슬라이드 UL이라고 되어 있고요. EL 슬라이드 UL은 누구냐? 클래스 슬라이드 래퍼예요. 즉, 이 현재 영역을 감싸고 있는 누구? 요거 UL입니다.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I에 들어가는 스타일, 모양을 처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움직이는 I는 현재 포지션이 걸려 있습니다. 요 I, UL에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다가 레프트 값으로 움직이게끔 할 거예요. 다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마이너스 100%, 또 누르면 마이너스 200% 움직이고 있죠.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서 레프트 값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얼마만큼? 100 곱하기 슬라이드 카운트 에다가 퍼센테이지를 더할 겁니다. 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럼 이렇게 놓으면 움직이지 않을까? 네. 어디로 가든 열심히 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왜 이상하냐? 여기서 카운트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100, 200, 300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00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여기를 왼쪽 버튼 누르면 플러스 1 하고 오른쪽 누르면 마이너스 1로 바꿔봤는데 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 제가 EL 슬라이드 UL 점 스타일을 써야 되는데 저도 자꾸 놓치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 계속 쓸 거라면 그냥 이거 자체를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버리지 뭐 라고 해서 UL 스타일이라고 요 라인의 위쪽에 38번째 줄 위에 써놓은 거고요. 그걸 그대로 썼으니 사실 여기 원래 스타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보이기에 맞겠지만 이미 썼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요 밑에 라인의 해석을 조금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왼쪽 버튼을 클릭할 때 1을 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거는 왼쪽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왼쪽에 있는 아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00 하면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00 하면 200. 처리가 돼서 왼쪽에서 나타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면 반대로 열심히 오겠죠. 제가 열심히 해본 결과
다음 버튼 하면 다음 거 오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인식은 돼요. 근데 곱하기를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고 곱하기 100을 할 거예요 하면 왜 마이너스 1이 돼요? 왜 한 번 더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라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음 버튼 누를 때는 어차피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 다음 거 뒤에 거 플러스 왼쪽에 거 누르면 왼쪽 거 마이너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움직이는 값은 실질적으로는 오른쪽에 게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왼쪽에 게 가는 거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대로 결과를 만들려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마이너스 100을 곱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오른 버튼 클릭 시 음수 수치, 그 다음에 왼 버튼 클릭 시 양수 수치가 나와야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 버튼이 아니라 다음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 버튼을 클릭 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것도 그냥 위에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앞에 숫자, 변수, 뒤에 문자 이거 헷갈리는데 보관법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이거 보관법이 더 불편해서 안 썼거든요. 자, 보관법으로 사용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전체가 이렇게 백틱으로 쓰고요. 숫자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곱하는 건데 변수 요거 부분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거는 문자 자체니까 퍼센테이지. 그럼 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변수를 볼게요. 분가로 달러 이렇게 하면 변수 맞죠? 근데 별은 공식이 더해져야 되는 아이잖아요. 이건 공식이 때문에 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먹어요. 그러니 이 자체를 이렇게 넣어버려야 되는 내용이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한데? 네, 왜? 변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식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또 이거를 이렇게 가고 곱해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짜버려야 되는. 그래도 뭐 하나 빠졌나 보군요 제가. 그러면서 숫자와 변수 계산과 이 수식이 좀 이상해지는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이렇게 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뭐 숫자는 숫자끼리.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산이 되고 처리 나중에 추가로 붙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관법이 안 맞고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묶어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보기는 좋아지죠. 그 다음에 내용을 쭉 보자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이전 게 나오는 건 맞는데 다음 갔다가 이전 갔다가 하나 더 요 상황 광고사 복제된 아이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전제 조건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쓰는 거죠. 언제 슬라이드 카운트가 마이너스 1 음수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뭐한다? 슬라이드 카운트는 가장 끝으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위에 어딘가에 제가 랭스 개수를 써놓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제가 개수를 써놓은 게 있을 테니까 그 위치로 찾아갑니다. 쭉 랭스 자 여기 있네요. 슬라이드 렌 해서
슬라이드 렌. 왜 플러스 1일까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마지막 쪽으로 옮겨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덜 쓰니 많이 쓰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산할게요. 그러면 열심히 데이터를 움직여서 놓고 이전 이상한데요? 그쵸? 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묶어줘야겠죠? 다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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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합니다. 왜? 크거나 같다로 해놨잖아요. 작거나 같다 해야 되는데 수치를 잘못 썼죠. 작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으면 다음 이전 가죠. 한 번 더 옆에서도 그냥 바로 갈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 이동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빠지면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자,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움직이는 동안에는 건들지 못하게 해놓고 그게 끝난 시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움직이는 타이밍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저기 위에 타임 옵션 0.5초 별도로 시간 처리해 놓은 거 없다면 타임 옵션 시간이 지난 후에 슬라이드 카운트 값을 파악하여 추가 진행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볼까요? 전 여기다가 set timeout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라고 써서 뒤에는 타임 옵션 자, 이때 안에 들어있는 건 if문으로 수행해 줘야 되니까 처리 그럼 이전 눌렀을 때도 가긴 가요. 한 번 더 다음 눌렀다가 이전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갑니다. 이전 그죠? 시간 타임을 걸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시간 조건에 맞춰서 움직인 거예요. 단 얘는 애니메이션 수행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점프란 말이죠. 점프로 가줘야 되니까 실제로 써야 되는 스타일 중에 트랜지션이 걸리는 아이는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트랜지션 기능을 제거를 하고 움직여주세요. 다음 이전 다음 이전 이전 잘 먹죠? 한 번 더 볼게요. 다음 이전 애니메이션 2 다시 복구시켜라 라는 명령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때 움직였으니까 트랜지션을 꺼놓고 위치를 이동했으니까 다시 트랜지션을 살려줘야지
라고 해서 위쪽에 있는 트랜지션 효과를 다시 넣어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카피해서 위에 넣었습니다.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다음, 이전, 갑니다. 자, 또다시 앞전에 했던 양식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때 애니메이션이 먹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미세하지만 약간의 갭 차이를 주어야 되더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set timeout 써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죠. 시간은 딱히 없으니까 대로. 그래서 약간의 티가 안 나는 시간 타임을 옮겨준 다음에 이동하게끔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이 수행되게 만들어줍니다. 약간의 차이가 조금 나긴 나는군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뭔가 작업을 또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게 좀 걸리긴 하네요.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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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전도, 이전,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다음 버튼과는 살짝 생소하게 다릅니다. 해결은 해줘야겠죠.